자, 이제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대수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대수선이라고 하는 건 겁나 많이 수선하는 거, 많이 뜯어 고치는 거, 예, 안전 등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마찬가지로 이 대수선이라는 행위, 요거도 어떻다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제 같은 경우 소규모 대수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조가 할 텐데, 자, 이 대수선하고요, 우리 앞에서 건축 중에서 비교할 만한 것이 증축과 개축과 재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개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일부를 뜯어 고치는 거죠.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 건축물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부를 뜯어 고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자, 범위를 볼 텐데 내용 보기 앞서서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개 재축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즘은 잘 내지 않는데 과거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것이 증개 재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걸 손을 본다. 그러면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을 늘리거나 연 면적을 늘리거나 높이나 층수를 늘리게 되면 증축 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를 개축이라고 정의를 할 테고, 멸실에 종전 규모 이하를 재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이 내용들 자체가 모두 뭐라고요? 기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손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자 증축에도 해당되고 대수선에도 해당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 부분은 뭐로 본다? 증축으로 해석한다. 어떤 행위가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개축에도 해당되고, 또 여기 나열하고 있는 8개 대수선의 정에도 충족을 모두 하게 되면 그때는 개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어떤 행위가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라고는 재축으로서의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나머지 대수선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뭐로 본다? 바로 재축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즘에 이제 건축법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요것도 다시 한번 장난을 칠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좀 대수선의 범주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해서 자, 이게 대수선의 범주를 보게 되면 내기 바보 지주,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공부하셨던 주요 구조부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대수선의 범주 8개 중에 6개는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안전 등과 관련이 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살을 좀 붙여서 가볼까요? 자,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하는 거,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요렇게 4개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그거죠. 자, 증설, 해체는 숫자가 없습니다. 공통적 이슈예요. 그 다음에 수선, 변경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숫자가 있게 됩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는 거의 포인트가 잘 안 돼요.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건 별개 문제로 이 자체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묶어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 증의 수변 이렇게 가볼까요? 그래서 대수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등을 증해수변하는 거 해서 증설 해체하거나 또 수선 또는 변경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대수선이라고 부른다. 자, 마음 급하고 하시면 안 돼. 증해수변이라고 하는 거. 증해수변, 요즘에 문제 패턴 때문에 제가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듭니다. 그래서 증해수변이라고 하는 거, 내기 바보 지주 등을 증해수변하게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대수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증해수변, 증해수변, 증해수변이라고 이제 세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정설일 때는 숫자 제한이 없었고요. 자,
수선 변경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3시리즈 3개, 뭐 30제곱미터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력벽을 증설한다, 내력벽을 해체한다. 예, 대수선의 범주에 해당하고요.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한다,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 아이는 증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대수선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이때도 증해수변, 증해수변, 증해수변. 그 다음에 좀 세 번째가 어려운가요? 방어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에서 바닥 나와 있죠? 해서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아, 바닥은 수선 변경을 숫자 없네요. 이런 거 현혹되면 안 돼. 이런 거 안 내. 이런 거 안 내도 어차피 다 틀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보라고 하는 거. 보가 뭐 있었죠? 기둥 위에 하중을 수평으로 분산시켜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이런 것을 대수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이것도 대수선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해서 주 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거, 아까 우리 이제 바닥처럼 계단은 개수를 따로 세지 않습니다. 그걸 따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차피 숫자 3개 뭐 이렇게 해서 장난 안 치니까 주 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고 해서 일단은 자, 우리가 실제 시험과는 무관하게 전체 그림을 잡으셔야 돼. 자, 내기 바보 지주 증해 수변 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수선이라고 정의를 한다. 증설해체는 기본적으로 숫자 이런 것이 포함이 되지 않고요. 수선 변경 앞에는 보통 3개 30제곱미터 이상, 그러나 바닥이라든가 주 계단 같은 경우는 따로 이 수선 변경 앞에 숫자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에 문제 나왔던 구성 패턴을 보면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은 그냥 던져주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이것도 뭐가 된다? 대수선의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이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이 뭐죠? 계단 일종입니다. 그래서 피난 계단이 뭔지, 특별 피난 계단이 뭔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저기 있잖아. 5개 피난 계단. 요즘에는 거의 그런 건물 없을 텐데 과거에 건축법이 규제가 강화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강화가 된 시절이 있었는데 다중용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뭐 다중이용 건축물과는 별개 문제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 이걸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물이라는 용어를 보통 법에서 씁니다. 예, 근데 거기 이제 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자, 비상구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비상구 하나만 되더라도 건축허가 나왔던 사안이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재 등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고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비상구를 2개 이상 확보를 해야지 뭘 만들 수 있다? 바로 다중용 시설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이 소방관계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유행했던 것이 5개 피난 계단이라고 해서 건물 밖에다가 계단 하나 설치해 두는 거, 이게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기 바보 지주까지는 그냥 우리가 세트, 내기 바보 지주 증해수변, 여기까지는 개나 소나 다 외우는 거야. 공부를 했다고 쳤을 때. 근데 6번째 항목이 뒤에 숨어 있으니까 놓치기 좋은 것이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수선의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안전과 관련한 개념인데요.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해서 이제 경계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텐데 자세히 외울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두 집을 트고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주로 예를 들은 게 벌써 너무 오래전인데 김대중 정부 때인가 그때였었죠. 김대중 정부 때.
같은데 그 맞다. 그때 대한민국 최초 여성 총리라고 해서 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지내신 분이 총리로 지명을 받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낙마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70평짜리 집 두 채를 사가지고 아마 다세대는 될 거예요. 그걸 중간 벽을 터서 140평으로 썼던 그런 사례. 이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야 지금 뭐 집도 그냥 지금 뭐 투기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더럽게 잘 사네. 재수 없어 해서 이런 대중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그 양반이 낙마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몇 개 이제 걸리는 게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두 개의 집을 트고 지내는 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것도 어떻다 대수선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 자,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 굳이 뭐 해석하면 마감 재료, 그다음에 벽면적 30 이상. 뭐 이게 깊이 갈 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논리 구조를 보게 되면 내기 바버지주 증해수변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요것도 손보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수선으로 정의를 하면서 이것도 규제를 하겠다. 그 외 경계벽 얘기라든가 마감 재료 뭐 이런 것들도 함부로 건드리게 되면 안전. 요건 이제 이 뭐죠? 외벽의 마감 재료라고 하는 걸 건드린다는 건 뭐지? 지금 제일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좋을까요? 뭐 결혼식장 이런 거 볼까요? 결혼식 이런 거 보게 되면 무슨 성처럼 만드는 게 되게 많잖아. 그래서 거기 외벽에다가 뭔가를 달라붙게 한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안전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손보게 되면 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 대수선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증해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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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해수변 대수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증해수변, 증해수변 이게 세팅이 되셔야 돼. 그러면은 이거 한 번에 못 외우십니다, 여러분들. 나 이게 몇 년 걸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공법만 강의를 할 때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의 할 때부터 별짓을 다 했어. 그러니까 강의 처음 시작 한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학개론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공법을 두 개를 가르쳤다. 그리고 골 때리는 게 중간에 새끼 강사인데 그거 민법을 또 해달라고.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다 할 걸 그랬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자, 다시 갑시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역을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면은 잘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그 당시 공법만 나중에 첫 해 이제 학개론 가르치는 걸 제외하고 공법만 가르치던 것도 한 3년쯤 되니까 법조문의 의미가 소화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년쯤 되면은 그게 다 외웠다는 얘기야. 외우는 순간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처음 특히 공법 어렵다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려운 건 맞아. 근데 학원 강사나 이런 분들이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양을 더 늘려. 뒤지는 거지. 해서 증해수변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실 것. 증해수변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실 것. 이게 대수선의 범주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수선도요. 기본적으로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허가 대상에서 증설, 해체, 변경 나와 있죠? 예. 다 허가 대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거 뭐가 나와 있어요? 변경이라고 하는 거 앞에 증해수변. 자, 자,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해석하면 뭐가 된다고요?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신고 대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증해 수변 중에서 증의 변이 뭐가 되니까 허가 대상이 되니까 수선은 어떻다? 신고 대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가 대수선에 관한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증의 수변에게 계속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 잠시 끊었다가 용도 변경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